기록을 좀 더 나를 막 억제는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더 다정해지는 도구로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주인공 리니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기록친구 린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저는 크리에이터로서도 있고 작가 활동도 하고 있고 강연자로도 하고 있고 되게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작가보다는 크리에이터에 가까운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세상에 보내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책이라는 생각이 들고 곁에 소개를 하자면 기록친구 린이다 기록친구 린이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록이라는 세계로 오늘 북 콘서트를 하는 건데요. 이 책에 관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했던 기록 주제들을 다 정리를 해보고 그걸 이제 그룹핑을 해보니까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이렇게 그룹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계가 넓어진 것을 책을 통해 전달하면 이걸 읽는 분들도 좀 자기의 이야기에 그 상황에 입각해서 기록을 가볍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쓰게 됐던 책인데 생각보다 너무 잘 됐어. 그러니까 이 리니님이 이 안에 실패에 관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이건 정말 또 얼마나 큰 위로와 공감 포인트가 많은 독자분들에게 다 닿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나 원래 잘났어 이런 것보다 저 뭐 새해 피트니스 등록했는데 결국 이틀 나가고 못 갔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깊은 어떤 마음의 상처에 관한 이야기들까지 그런 것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스스로 디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이 기록이 너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해요. 리니님이 성장한 이야기 속에서 기록의 힘에 관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쓰는 사람들은 기쁠 때도 쓰고 뭐 여러 과정에서 쓰는데 특히 힘들 때 좀 많이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뭘 읽고 싶을 때 아니면 뭐 이불킥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저 그런 경험도 있거든요. 제가 뭔가 관계에서 했던 실수가 있었는데 그냥 제가 너무 쪽팔린 거예요 스스로. 너무 근데 그거가 자꾸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은 더 나은 사람이 됐음에도 너 그때 그랬었잖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요, 제가 엄마 제주 산다 했잖아요. 용두암 바다가 있거든요. 집에서 확 쓴 다음에 용두암 바다에서 불 태웠어요. 이렇게 나는 새로 태어나리라 막 이러면서 누가 볼까 막 이 다 과거는 지워졌어. 네, 이러면서. 다 찍고.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할 때 힘들 때 했는데 힘들지만 희망을 품고 싶을 때 썼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상실의 감정이 있을 때였는데 아빠를 보내주는 어떤 것들도 글로 썼던 것 같고 유산을 하면서도 뭔가 아이를 떠나보낼 때도 그렇게 썼던 것 같고 남편이랑 결혼을 하고 행복한 점도 있지만 너무 맞지 않아서 힘들었을 때도 남편을 이해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남편 관찰일지. 네. 조용주 변호사님이라고 그 네. 지은님이 소개시켜주신 변호사님이 계시거든요. 5월달에 여기서 북 콘서트를 하셨던 근데 변호사님이세요. 그분이 라디오 뭐 녹음을 하셔가지고 제가 출연하러 갔었는데 관찰지 보면서 자기는 너무 무서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리니님은 밝은 면에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쓰신 거지만 본인의 업계에서는 이게 증거가 된다. 그런 얘기 해주셔가지고 너무 새로운 시각이다 역시. 그래서 새로운 관점이네. 그래서 아무튼 기쁜 순간에는 너무 들뜨지 않게 만들어줬던 게 기록인 것 같고 또 힘들었을 때는 또 이렇게 바다로 꺼졌지만 영원히 꺼지지 않게 만들어줬던 것도 기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 저에게 기록을 꾸준히 할 수 있는 비결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다 꾸준히 하고 싶은데 못 하잖아요. 저는 기록을 하지 않았을 때 제 감정과 제 행동과 저의 삶이 널뛰기 하듯 몰아치는 그걸 다시 마주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휘둘리고 싶지 않은데 기록을 하면 통제는 할 수 없지만 그 통제할 수 없는 것 또한 나의 삶이 매일매일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뭔가 더 나아짐을 위해서 기록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과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저희 남편은 어떤 상황을 볼 때 이걸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 그러니까 리스크 테이킹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이를테면 가스 밸브를 제가 못 잠갔어요. 그걸 알았으면 잠갔겠죠. 보이지 않았어 나에게 이걸 못 잠근 것이. 근데 저희 남편은 이거 왜 안 잠갔어? 라고 안 잠글 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저희 남편의 의도는 이게 안 잠그는 문제가 생기니까 냉장고 문을 잘 안 닫으면 성에가 끼니까 해결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지적할 시간에 그냥 닫아줘, 잠가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기록하니까 알겠더라고요.
남편은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고 이런 걸 먼저 보는 아. 사람이고 근데 그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나한테 되게 필요한 사람이구나를 알고 나니까 뭐가 바뀌었냐면 남편한테 이렇게 말해달라고 대안을 요구할 수 있더라고요. 오빠 나는 이걸 보고 싶은데 내 눈에 잘 안 보여. 그래서 다음에는 이걸 하면 알려줘라고 할 때 남편이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옛날에 이거 왜 안 잠궜어?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게 왜 안 잠겼을까? 막 이래요. 저를 보면서 뭐 눈치를 보면 이게 왜 안 잠겼을까? 막 그런 제가 미쳤나봐. 오빠가 있어서 내가 이게 안전하지 막 이러면서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나를 관찰하는 데도 너무 도움이 되고 뭔가 해결책이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슬기로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기록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 문장들을 읽어 내려가다가 한 번씩 이 사람 왜 이래? 왜 이렇게 막 따스해 시선이 막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막 감수성 이런 거는 어디서 우러나요? 그것도 뭔가 기록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런 게 발견이 될까요? 기록을 하다 보면 발견이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기록을 하면서 저에 대해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정량적 지표, 그러니까 숫자 이런 것보다 정성적 지표가 담긴 기록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하는지를 보니까 저는 결과나 수치보다는 과정이 중요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결과도 중요한데 저는 결과가 좋지 않아도 이 안에서 내가 뭔가 배우고 바뀐 게 있다면 너무나 저에게 의미 있는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수치에 대한 거는 별로 없더라고요. 기록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약간 줄줄줄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명료하게 쓰지 못하고 뭐 어땠고 뭘 했고 누굴 만났고 무슨 얘기를 들었고 이러고 쭉쭉쭉 줄줄 쓰는데 그 정성적 지표를 계속 쓰다 보니까 알게 된 것은 생각보다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응원과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책에도 썼지만 제가 유산을 했을 때 제일 힘들었던 건 뭐 이렇게 몸과 이런 것보다 전 시어머니랑 저 소울메이트거든요. 그러니까 남편하고 아버님하고 너무 똑같아.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제가 공감하는 게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막 얘기를 하면서 어머님이 더한 아버님의 얘기로 너는 그나마 나은 거야 라고 이제 위로를 하시면서 막 이제 그렇게 하실 정도로 되게 관계도 좋고 너무 다정한 분이시라서 제가 이제 시험관을 했는데 시험관이 첫 번째로 하면 로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착상이 됐다는 소식에 이게 너무 신나잖아요. 소식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래서 신나게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정확히 일주일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보다 전화하면 그 어머니가 실망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걱정할지가 너무 눈에 훤히 보이니까 그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한테 못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제 남편만 먼저 보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아신 거죠, 상황을. 남편을 통해서 들어서 아셨는데 그때가 명절인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만 갔다 오라고 했어요. 가면 울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남편이 반나절 만에 온 거예요. 그 엄마들 그 핑크색 보자기 있잖아요. 금색 핑크색 그 보자기를 식탁 위에 쫙 펼쳐놓고 막 음식을 꺼내면서 갈비찜은 뭐 이렇게 먹으면 되고 뭐 묵국은 뭐 냉동실에 넣었다가 뭐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저는 그게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어머님이 반나절 만에 왔다는 거는 그날 음식을 하신 게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며칠 전부터 계속 준비를 하시고 이랬을 거 생각하니까 그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그걸 하셨을 모습이 떠오르면서 제가 필사했던 책 중에 그 김원비 작가님의 다정소감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그거거든요. 다정이 내 인생을 구원했던 누군가 건넨 다정에 대한 소감이 담긴 책인데 거기에 그런 문장이 나와요. 어떤 음식은 기도다, 누군가를 위한 간절한 이런 문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작가님이 번아웃이 너무 힘들고 회사 때문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지쳐 쓰러져서 친구 집에 잤는데 친구가 3일 동안 막 음식 뭐 그 곰국을 막 이렇게 사고를 막 우려가지고 그걸 한 수저 먹으면서 글을 썼던 그거였는데 갑자기 그 문장이 떠오르면서 저희 어머니가 저 음식은 우리 어머니의 기도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막 그 자리에 펑펑 울었었거든요. 나는 모르지만 누군가 내가 오늘 하루를 무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저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서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어서 가능한 거구나를 기록하고 또 매번 그렇게 삶으로 느끼니까 그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사람들의 다정함 같은 것들이 이게 어저께도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저께다. 광역버스를 자주 타는데 광역버스 기사님들 한번 관찰해보세요. 기사님들이 탈 때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인사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100% 거의 99%의 확률로 승객이 다 앉아야 출발해요. 아닌 분들 그냥 타면 그냥 가요. 가고 우리가 막 붙잡고 막 이렇게 타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승객이 앉으면 출발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그리고 좀 더 친절하신 분들은 안전벨트 다 착용해주세요. 뭐 내릴 때 잠실 도착했습니다. 놓치신 건 없는지 뭐 물건 살펴보고 내려서 이런 안내를 하세요. 너무 정성이다. 그런 분, 이게 특징이 있어. 다정한 사람들이. 오늘도 다정한 분의 버스를 탔구나. 생각하면서 이제 인류의 풀충선 중이에요. 저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요즘에. 그런 다정한 순간을 발견할 때마다. 그래서 하루하루 좀 그런 순간을 늘 좀 상기하려고 노력하는 편. 저도 되게 기록러거든요. 근데 물론 리니님처럼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다루진 못해요. 리니님 이 목차만 보셔도 되게 재밌으실 텐데요. 뭔가 미래일기도 좀 효험을 보셨을까요? 여기도 진짜 좀 나오더라고요. 진짜 많이 봤어요. 그 왜 사람들이 자기계발서 이런 거 보면 다 뭐 쓰면 이루어진다 뭐 이런 말 진짜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이루어지더라고요. 너무 신기했어요. 저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걸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질문이 3년 뒤에 어떤 삶을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질문. 아니 내일도 이번 달도 어떻게 살지 모르겠는데 3년 뒤의 삶을 어떻게 생각하지? 였는데 저는 미래기를 통해서 저의 꿈 너머 꿈 있죠. 지금 내가 하는 것에서 한 발짝 한 두 발짝 정도 나아간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 앞만 보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책을 쓰기 전에는 내 이름으로 된 책을 출간했다. 이게 미래일기의 제목이면 책을 냈어. 그러면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제가 또. 그 다음에는 해외 판권을 수출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계약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해외 판권을 수출했다가 사실 되지는 않았지만 해외 판권을 수출한 작가님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렇게 되는 지점들이 있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뭐 저런 꿈을 꿔도 될까? 이런 것들을 하게 되고 결국에 진짜 나다운 길을 발견하는 게 기록인 것 같네요, 진짜. 맞아요. 그러면 리니님 진짜 나 너무 이런 게 인생에서 가장 큰 고비였어. 근데 이거를 기록으로 좀 넘어갔어. 그런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사실 저는 힘든 시간에 대한 고민이 오래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빠 때문에 힘들었을 때도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힘든 감정이 불쑥불쑥 오긴 하지만 그게 막 제 인생을 그렇게 오랜 시간 그렇게 하진 않은 것 같고 대신 제가 노력하는 것은 어차피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거를 부정적인 관점으로 계속 드립다 파고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다른 관점으로 여기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바라볼 것인가를 봤을 때 저는 후자의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 유산했던 경험도 저에게는 야, 씨, 그때 유산 안 했으면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유산을 안 했으면 그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지 않았을 것 같고요.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의 3년 뒤, 5년 뒤 이렇게 책 내고 또 그러면서 사람들 만나고 뭐 콘텐츠도 만들고 직업도 바뀌고 생계도 해결하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는 뭔가 선물 같다. 그 경험이. 뭔가 이제 빠르게 훌훌 입장 정리가 되는 건 거죠. 기록을 막 하면서 이거에 관한 의미가 딱 정립이 되고 그다음 흘려보내고 다음 스텝으로 가는 그런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잘 흘려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너무 건강한 것 같고요. 그 건강한 마음의 태도를 기록이 되게 많이 만들어주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리니님은 여기 보니까 정말 방대한데 그 많은 노트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세요? 저는 시작을 잘 하는 사람이고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는 것과는 별개예요. 그러니까 일단 시작하는데 허들이 그렇게 저에게 높지 않아요. 질문이 잘할 수 있을까? 이 노트를 끝까지 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여기 이거 하면 너무 재밌겠다? 너무 신난다. 한번 해볼까? 이 질문이 다른 거예요. 초반에는 노트를 계속 만드는 게 끝까지 쓰지도 못하면서 맨날 개수만 많아지고 이런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사람인 걸 이해하고 난 순간 그냥 이 행위가 주는 기쁨이 큰 거지 노트를 끝까지 채우고 말고는 저에게 더 이상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노트를 그냥 저는 마음의 폴더를 만들듯이 놔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뭐 서점 가면 지훈님하고 만나면 또 막 하고 싶은 게 생각나고 또 뭐 정진 작가님 만나면 작가님 이러고 해볼까요? 막 이런 게 막 생각나는 사람인데 이걸 써놓지 않으면 더 날아가는 걸 아니까 그냥 노트를 여러 번 해서 그냥 그때그때 내 관심사가 있는 노트에 계속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말하고 쓰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렇게 대화 나누고 누군가 대화 나눈 것들을 밤에 정리하고 노트를 만들고 그 마음의 폴더를 만들었던 것들을 그룹핑을 하면서
통해서 내가 요즘에는 여기에 관심이 있구나, 요즘에는 내가 이런 걸 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사람이어서 사실 노트 뭐 개수를 들으면 막 헉 하실 수 있는데 그거를 매일 기록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 메인으로 기록하는 뭐 블랙 저널, 필사 노트, 뭐 5년 일기 이렇게는 거의 매일 쓰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날 쓰고 싶을 때 다정한 순간을 발견했어. 그럼 그날은 그 노트 꺼내서 쓰고. 근데 이게 폴더를 만드니까 좋은 거는 저는 그 폴더가 다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냥 딱 펼쳤는데 야 2025년도에는 너가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구나 라고 알 수 있으면 뭐 노트 끝까지 못 쓰면 어때? 뭐 노트 구석에 짱 박혀 있으면 어때? 그 나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많이 사고 많이 쓰고 자주 쓰고 또 사고 그래서 저의 삶과 노트를 연결짓는 작업을 저는 제 인생의 어떤 리추얼 같은 거예요. 이 노트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를 하면 생각보다 되게 나에게 의미가 있어져요. 삶은 의미부여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할 것인가. 그냥 내가 이렇게 모아왔는데 내가 이거 정리 못해서 그냥 그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버리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노트 한 권 마련해서 나의 언젠가를 저장해 놓는 사람이 될 것인가는 나의 몫이거든요. 그 노트에 제목을 정한다는 게 되게 재밌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이 해금서가를 열면서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 노트에 이 내지에다가 그렇게 썼어요. 다시 태어나면 하고 싶은 일, 사업, 지금 하자. 이러고 해금서가 그 노트를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뭐 독서모임도 해야지, 콘서트도 해야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실현이 되잖아요. 그렇게 노트에다가 이름표를 붙여주는 행위들. 그게 뭔가 이제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 일. 여러분 보고 움직이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자동차가 움직이잖아요. 주차 어떻게 날라고. 마지막으로 리니님이 이제 좀 최종적으로 어떤 리니님이 되고 싶은지 그런 모습을 기록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저희 꿈은 죽을 때까지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한 지점이 제가 쓸모가 있을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쓸모 있다고 느끼고 예를 들어 뭐 지은 일을 만났는데 제가 쓸모가 있어. 너무 있었어. 네. 저는 이런 게 너무 좋아. 이럴 때 행복해요. 그래서 가끔 제가 막 사람들 댓글 뭐 이렇게 달아주고 뭐 사람들과 뭔가를 막 하고 있고 이러면 피곤하지 않냐, 뭐 기빨리지 않냐, 지치지 않냐 이런 말 되게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좀 그러니까 자기 효용을 느끼는 그 지점이 다르잖아요. 다정함이 저에게는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인데 저에게 다정함이란 이타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기왕이면 함께 잘 되는 방법이 없을까를 고민하는 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형태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제가 누군가를 작게나마 도울 수 있고 제가 어딘가에서 뭔가 쓸모있는 사람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할 것 같고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것 같고 제가 기록을 막 오늘도 막 정리를 하면서 드는 생각은 진짜 기록엔 정답이 없다. 사람마다 다 너무 다르잖아요. 삶의 모양도 다 다른데 우리는 왜 자꾸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그러니까 저도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팔로워가 한 10만 명 정도 되니까 약간 1만 팔로워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을 보면 리니님 고민이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저도 제 나름 고민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 1000명이 팔로우를 하면 1200명이 언팔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민이 되죠 당연히. 그 시점마다 사람마다 하는 고민이 있고 비교가 되는 지점들이 있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항상 좀 돌이켜보게 되는 것 같아요. 기록에도 정답이 없듯이 삶의 모양에도 정답이 없고 그러면 삶의 이런 흐름에도 다 정답이 없는데 우리는 그럼에도 왜 서로를 비교하면서 살까? 요즘 인스타 댓글도 보면 이렇게 혐오하는 댓글을 달까? 이렇게 갈등을 조장하는 게 뭐가 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해서 저는 좀 우리 어른이잖아요. 저는 좀 우리가 연대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해요. 그 연대를 하려면 한 사람의 그 마음이 너무 중요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연대하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연대하면서 힘이 막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구를 위해서 내가 오늘 일회용품 이렇게 썼지만 그래도 뭔가 마음이라도 다음에는 일회용품 하지 말고 이거 텀블러 가져와야지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마음들이 모여서 지구가 지켜지는 거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의 이전이 뭘까를 보면 나를 다정하게 대하는 태도,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오늘 하는 뭔가가 작게나마 나의 어떤 우리가 지구 살다 떠나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또 살아가잖아요. 아이들이 살아가고 그랬을 때 어른으로서 조금이라도 해야 되는 지점은 연대해야 되는 마음이고 그 시작은 스스로의 어떤 다정함이고
그러려면 기록을 좀 더 나를 막 억제는 도구로서 쓰는 게 아니라 나에게 좀 더 다정해지는 도구로서 쓰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기록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일을 기대하게 하는 마음, 오늘보다 나은 나를 꿈꾸게 하는 마음, 그런 도구로서 좀 잘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오늘 진짜 말씀 들으면서 리니님 정말 그 이타심이라는 거 그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상대방을 생각하고 내 옆에 친구 생각하고 가족 생각하고 우리 팔로워분을 생각하고 그게 너무 많은 그 일의 과정에 다 묻어나고 그 진심이 가닿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기록에서 자유로워지시고 또 대담해지시고 대담하게 꿈꾸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를 우리 같이 응원하면서 응원하겠습니다.